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희 화면이 그 음악만 나가고 막 네. 그랬을 텐데 최근에 동접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하십니까? 웃겨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재미 개그맨이야? 없으십니까? 아니, 뭐 웃길 능력이 되나, 아무래도. 개그맨이야 우리가? 개그맨보다 더 웃긴 사람들이야. 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속 시원하게,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는데, 이 더워요. 더위를 짜증나. 싹 날려드릴 시원한 논평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김준일 평론가? 여기에서는 꼭 제가 전달을 얘기해야 해드려야 됩니다. 되는데 고소고발의 산실 있잖아요. 여기가 고소고발의 사실. 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 초에 네. 의석수 예측 그때 기억하시죠? 네. 김봉신 이사였나 네. 누구였나 제가 기업 파트너가 어쨌든 그 여론조사 분석하면서 국민의힘 망할 것 같다 이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지역별로 뭐 서울은 뭐 몇 석 뭐 이렇게 경기도 몇 석 분석했어요. 거의 맞았어요 사실은. 네. 거의 그때 제가 심지어는 그 동작을은 나경원 의원이 이길 될 것 것 같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측이 정확했어요. 여조는 막 유사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에서 고발했거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네. 그래서 조사받았어요. 10시간 조사받았어. 10시간? 아니, 나도 10시간 맞는데 김건희가 그거 10시간 만에 되는 게 말이 돼 그게. 어쨌든 10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어저께 경찰에서 이제 날아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팡팡이 올려줘야 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명예훼손 사건 같이 가봅니다. 변호사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를 각하를 예전에 고소 각하 같은 게 있어요. 네. 되지도 않는 고소했을 때 네. 그냥 서류 단계에서 없애버리는. 근데 어지간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피고소인 가서 기본 5시간, 3-4시간 이상은 맞아요. 받거든요. 네. 생업에도 문제가 돼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바쁘신 분인데 하루에 네. 방송을 5개씩 하는 분이 하루를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답변하는 게 저게 명예훼손 될 일이 없는 걸 갖고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사실은 좀 낭비다 저는. 안타깝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가면 조사받으러 가면 소득이 얼마냐 뭐 별거 다 물어봐요. 뭐 그런 거 물어보죠. 뭐 속상해요. 개인 정보 같은 거 다 이거 말해야 됩니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개인 정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피해자 신분이기 근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소득은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나의 소득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얘가 뭐 도주 우려 뭐 증거 있면 뭐 얘 이런 류의 것들을 기본적인 기초 관계를 파악하려고 주거는 있냐 그러니까 너 지분이 있냐? 하는 데는 있어 있어? 약간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런 느낌으로 걸 하는 물어보더라고요. 천하의 장사들도 평론도 잘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쫄죠. 겁먹고 스트레스 받고 하루를 날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제 일로는 간 적은 별로 없는데 네. 남의 일로는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 모든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짜증나고. 근데 결론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이전에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조사 다 보시면 언제 일입니까? 이 언제는 6개월 전 아닌가? 아니 6개월 아니고 넉 달 되는 넉 4월 달. 초 4월. 넉 달, 그래도 빨리 끝냈네요. 그나마 빨리 끝나야 되는 그래서 거. 그러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조사를 받은 다음에 네. 경찰 그 조사하신 분은 네. 이거는 좀 이게 이런 거 왜 고발했냐. 뭐 이제 말은 못 하시지 그분은 정확하게는 말은 못 하지만 딱 눈빛 보면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내가 유죄면은 전국의 정치 평론가는 다 유죄다. 아무 말도 못하는. 의석수 예측을 해서 그런데 네. 어쨌든 이게 검사한테 한번 넘어갔는데 검사가 보강조사 하라고 해서 제가 총 10시간에 3번에 걸쳐서 10시간을 받은 거고 야.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귀신 같은 정무가 각으로 이게 나라고 전당대회 전에는 네. 이게 이제 결론이 안 나다가 딱 끝나니까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이게. 친윤 시대와 친한 시대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제가 2건이 있었는데 네. 둘 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건데 한 건은 여기서였고 한 건은 JTBC였는데 그거는 한동훈 명예훼손이었어요. 네. 그 뭐 이를테면 한동훈이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수사팀 다 연수 보내고 해체하고 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동훈 명예훼손이라고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네. 한동훈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국민의힘. 근데 그거를 한동훈 캠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 고발당했다. 근데 전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이번에
당대표 네. 딱 나온 다음에 네. 그거를 방송에서 한동훈 캠프가 본 거야. 아. 그래서 연락이 왔어. 네. 고발 시작하겠다. 근데 그런 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으니 네. 검사들도 네. 뭐 이제 고민도 하고 뭐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에이 빨리 이제 무혐의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좀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에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평론의 영역을 가지고 그 고소고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자유로운 평론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게 품위 넉넉한 보수 정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발하지 마세요. 고발 좀 하지 마. 고발 좀 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경찰서 왔다 갔다 다니기. 지난번에 그 조사 받으신 거는 저도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수사하는 수사관님이 예. 제 얘기 들으면서 막 계속 한숨 쉬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제가 저 말고도 다른 기자도 조사받고 있었어요. 네. 예, 그 경찰서에 뭐 몇 명이 있었는데 기자 둘이 경찰서 끌려와가지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 풍경도 이 윤석열 시대에나 있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취재해서 보도하고 평론의 영역까지 자꾸 고소고발해서 위축시키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위축 예.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는 위축이 안 돼. 위축 안 돼. 고발당하면 이게- 계속 나와서 나 고발당했다고 얘기할 거야. 계속 얘기할 거야. 자,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오늘도 이제 지금 막 시작을 했겠네요. 어제 보니까 밤 12시 자정 넘어서까지 이제 진행이 되던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숙 후보자한테 대학 친하다니요. 친하진 친하다니요. 않지만 대학 친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로교 경북대학교가 네. 방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 장악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네. 마세요. 방심위원장도 경북대학이고요. 아, 진짜? 유희림. 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경북대학 출신이고요. 야. 네. 박지훈도 경북대학. 저도 경북대학 예. 출신인데 예. 박정훈 대령도 경북대학. 경북대학교. 경북대학 와. 출신이고요. 야, 경북대 맞네. 잘 나가. 나라를 흔들고 있어 경북대가. 씁쓸합니다. 좀 씁쓸한데 네. 예상했던 대로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도 오고 특히 저는 뭐 법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저는 그게 더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답변을 피해갈까 그걸 주목했는데 네. 글쎄요 업무상 업무 외적으로 쓴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닌 거 빵 한 개 사 먹고 세트 메뉴 이렇게 12,000원짜리 사 먹고 이런 것들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답변을 계속 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일반적으로 껌껌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만약에 뭐 예컨대 5.18 아니면 네. 12.12 이런 거 쿠데타 이런 걸 물어보면 12.6 네.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답변하기 싫은 걸 껌껌이 답변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고 예.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질문보다는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좀 눈에 띄었었어요. 네. 낯빛이 변하냐, 예. 긴장을 하느냐. 근데 제가 받은 인상은 전혀 뭐 그건 없다. 꿀림은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일부러 위장하는 건지 정말 자신감이 있는 건지 그건 하긴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추측을 좀 해봅니다. 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여당에서 의총을 방금 했는데 최상병 특검법 거부. 반대. 네, 뭐 의총 안 해도 돼. 말하노 당연한 거를. 뭐라요, 뭐래. 그 대표가 자꾸 하자고 하니까 뭐래. 우리는 아니야라고 당권 아니 밑에 최고위원들이 원내대표 말 따르겠다고 네 말 안 듣는다고 야. 했는데 뭐 벌써. 그러니까 뭐 요거는 좀 네.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자. 그래요. 이거는 이진숙 네. 먼저 하고 네. 요거는 이제 맥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여기 못 나왔어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우리 이제 장윤선 기자의 장윤선 선배 이 프로그램 못 나온 이유가 네.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동시에 목요일 날 10시에 그 이진숙 언론 탄압 증언 대회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진행을 제가 좀 맡아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장윤선이 먼저 깠어. 나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온 거래. 이해하죠. 그럼 네. 그럼 방송하셔야죠. 네, 그럼요. 그러면 본인 예. 방송인데 게다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또 이제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진행도 하고 맞습니다. 있고 이분이 방통위원장이 어쨌든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괜히 예. 방송에 또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방통위에서 고발장 와. 와 듣다가 정말로 네.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딱 한마디 했어요. 네. 한마디를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당해고 보복인사 노조 사찰 밀실 민영화 추진, 좌파 우파 갈라치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롱 막말 혐오, 언론계 생활 24년간 많은 부적격 공직자를 봐왔지만 이진숙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네. 한겨레가 기사를 썼어. 리드로 썼어 리드로. 이런. 예, 네. 그래서 하여간 진짜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기준이 이런 거예요. 네. 어느 정당이 추천을 하든 이 사람을 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뭐 찬성할 수 있느냐 반대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민주당이 하면은 뭐 그러면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인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당 어느 정권 뭐 어느 누가 추천하더라도 이진숙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공직자 후보자로 장관급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를 계속 지금 뻔뻔하게 어제 저는 가장 네. 좀 빡쳤던 게 뭐냐면은 네. 그뭐 여러 개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네. 법카 얘기는 좀 뒤에 하고 네. 이게 이분이 거의 모든 사회적 참사나 비극에 대해서 다 조롱 평에 막말을 했거든요. 네. 5.18 폄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해서 좋아요를 눌렀고 아니, 홍어족이 뭡니까? 예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썼어요. 2년 네. 전에 9월달에 아무런 맥락이 없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가 노랗다. 미래가 그러니까. 노랗다. 예, 노란 리본 때문에. 노란 리본 때문에 네.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지금 2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쪽에 이제 주목받기 위해서 예, 그렇게 예. 한 거예요. 그리고 예.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음모론 뭐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좌파 언론이 이거 기획해가지고 JTBC, MBC 같은 데서 막 가라고 부추긴 다음에 이거 일으켰다. 이 그대로 그 음모론을 본인이 주장하신 분이에요. 네. 뭐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5.18 그 좋아요 누른 네, 것과 네. 관련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 질의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연좌제다. 제가 그 쓴 거지 내가 이거를 쓴 거 아니지 않나 이거 연좌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 이게 뭐냐면은 클릭을 딸깍 누른 거 요거 좋아요를 누른 게 무슨 죄냐. 네.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요. 이거 미쳤구나 진짜. 네. 아니 근데 저는 막판에 그 이런 답변 태도 그러니까 건건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여당 의원들이 물어보면 또 충실히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양쪽 다 똑같이 답을 하든지 아니면 양쪽 다 답을 하지 말아라. 이 원칙이 있어야지 여당이 물어보면 답하고 야당이 물어보면 건건이 답변하지 않겠다 하는 게 뭐 옳은 거냐.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는 게 이게 지금 중상모략이냐 사과하세요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사과는 했긴 했는데 지금 야당이 본인에 대한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검증하는데 이걸 중상모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중상모략하고자 불러내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그런 문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지 그러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저는 이미 이제 도망을 쳤던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행 네, 그분 보다 와 못하다는 있더라고, 생각이 뒤에. 들어요. 그분은 증인 뭐 참고인가 네, 네. 와 있긴 하던데 네. 거기보다 지금 답변이나 이런 게 더 못하다는 생각. 김행은 그래도 답변하고자 자기 기준. 이제 여기는 어떤 생각이냐면 공격당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이게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법카 안 쓰지, 안 냈지 이렇게 자료 안 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네. 당연히 지금 법에 따라서 또 공직자 그 정도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걸 갖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걸로 본인은 인식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저 예전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김행처럼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어떻게 저거 답변하나 창피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뭐 법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의식 수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방송위원장으로서 김행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본인이 중간에 못 견디고 도망가가지고
가지고 지금 탈락을 해버린 상황인데 네. 이럴 줄 알아서 김영이 좀 버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간에 이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뻔뻔하게 이제 답변할 것 같은데 네. 이 중간의 과정들을 국민들한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청문회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이 사람이 굴복해서 잘못했습니다 말할 거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김재철 사장 반갑더라고요. 네, 2012년 다 나왔어요, MBC 사장들. MBC 네. 사장들 다 나왔는데 그 법카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바로 박성재 사장이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아니 공방전을 그러니까 하던데. 중요한 거는 네. 김재철 사장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쓴다라고 해서 본인이 썼다가 지금 실형 받았어. 그러니까 실형은 아니고 유죄 받았어요. 그렇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가 그렇죠. 2년인가 예, 이렇게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패턴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 지금 야당에서 어제 여러 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네.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는 회사와 관련된 공적 용도로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뭐 그렇죠. 그거를 예. 근데 왜 이렇게 주말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집 앞에서 썼어. 집 주변에서 많이 썼어? 김밥집 왜 이렇게 김밥집 김밥집을 많이 가고 치킨집, 카페 예, 이런 거 예. 소액 결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주말에 집 앞에 새벽 뭐 아침 8시에 예. 무슨 공적 용도로 용도로. 이거 그냥 지가 사 먹은 거지, 솔직히. 자기 고기 안 먹는데요. 아니, 그랬는데 예. 저는 치킨을 먹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는 그 더 고기를 먹지 문제예요. 않습니다. 그만 자녀들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라니까 그 답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김혜경 씨 이제 예.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이 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아니 네. 문제가 있으면은 밝히는 네. 게 뭐 압수수색을 100번까지 네. 하고 막 이게 뭐 좀 과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기준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100번 해 그러면. 아니 그리고 저 100번이 아니죠. 저 1000번 해야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어제 그 제일 그랬던 게 뭐냐면 5.18에 대한 인식입니다. 5.18에 대해서 황정아 의원이 물었더니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까? 광주 사태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2.12 사태는 반란 행위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역사인식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네. 이건 방송을 뭐 하는 책임자 뭐 네. 떠나가지고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네. 정리가 된 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네. 12.12 쿠데타라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런 뭐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인식하고 얘기했던 발언으로 보이고 이 답변을 못하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건건히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등등으로 피해가는 모습이고 저는 오늘 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역사 의식 관련된 질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진면목을 나쁜 의미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연인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연인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우리 자연인 이진숙을 검증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공직 후보 이진숙을 검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자연인으로서 나는 뭐 당연하다,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답변 태도. 그게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봐야 돼요. 자연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 약간의 극우적인 그 센 발언들이 네. 최근 2년간에 매우 집중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대구시장 출마했어요.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자연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예. 공직자 뭐 이제 선출직 공직의 공무원의 공무원의 후보자였다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검증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정치인 아니면은 예비 이제 공직 후보자 그렇죠. 시절에 했던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자연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예.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 때 제가 했으면은 뭐 대학교 1학년 때 뭐 이 30년 전에 했으면 우리가 자연인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자연인으로 볼 수가 있냐? 예. 이거는 가장 오히려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다가 네. 윤석열 캠프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결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그때 장재원이 잘랐어요. 더 심해서 잘랐어요. 와. 너무 심해서 이제 자른 사람 안 거지. 된다. 도움 안 되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잘렸어. 캠프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가긴 했지 초반에. 갔다가 한 바로 달인가 잘렸어. 바로 잘렸어. 잘려버렸어요. 아. 그때 모레 들린 소문에 따르면 네.
매우 세다. 너무 세고 너무 심하다. 극우적이다. 너무 극우적이다. 그래서 이제 잘린 네. 거고. 좀만 네. 얘기해. 그러니까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네. 이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도 좀 셌지만은 더 아예 예.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구에 있는 뭐 몇 분 그때 뭐 이 망언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막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시도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옛날 일이 아니라 최근 일이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한 일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중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의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간첩 아닙니까 하다가 네. 전라북도 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정당이 왜 지금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준석 같은 사람이 올라오고 그쵸. 그런 데서 간첩 얘기하고 있고 이게 그 수준이 딱 이거예요. 답변을 해야 돼요. 저라면 차라리 그냥 극우적으로 답변하는 게 맞아요. 네. 자기는 사태로 생각한다. 12.12 혁명 뭐 12.12 얘기했죠. 예. 그렇게 사실 답변하는 게 맞거든요. 오히려 네. 그 극우들이 원하는 대로. 예. 왜냐하면 이제껏 그렇게 행동해왔고 비슷하게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예.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는 또 다르게 아니 답변을 피하든지 예. 이런 부분도 문제고 결국은 역사적으로 태행되는 정당이다. 또 이런 사람이 이 방송계의 수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뭐 김준일 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아쉽고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뻔뻔하게 답변할 거고 네. 어차피 아니라고 그러고 뭐 그냥 뭐 밥 좀 사먹으면 어떤데 치킨 안 좋아하는데 안 먹는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계속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고 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청문회 통해서 낙마도 시키고 뭐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네.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 그럴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질문해서 모든 것이 까발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어차피 방통위원장 임명받고 네. 첫 번째 국회 본회의 때 탄핵 받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참 그 뭐 다 정말 민망한 수준이어서 네. 그 글을 다 옮기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5.18 단체들이 이 사람 부적합하니까 지명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이틀이나 해도 윤 대통령 그냥 임명장 주고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이 사람한테 시키고 싶은 미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포츠에 비교하자면은 원포인트 원포인트 릴리그. 릴리그. 딱 하나만 하고 네, 빠지는. 타자 한 명 딱 잡고 네. 내려가는 네. 게 그 목적이고 네. 어쨌든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해야 되고 임기가 뭐 다 됐으니까 네. 7월 8월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니까 그거 딱 이제 이거 뽑아서 임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임명하고 맞아요. 본인은 탄핵되고 뭐 네. 요 수순으로 갈 본인도 것 같아요.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전 원포인트 립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공항에 던지러 가는 거예요. 공항에? 그 직구든 뭐 커브든 아무거나 던지고 나오면 돼요.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MBC 사장으로 보낸다는 본인이 얘기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의 야욕이나 출세욕하고 연결돼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데 본인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진 통과시키는 거. 지금 앞에 해놨죠. 이동관 저 누구죠? 김홍일이 나가면서 네. 해놨던 거 마무리하려고 아니면 마무리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또 문거로 잠그고 할 거. 문거로 잠그는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문재인 정부 때 했었어야 해 무조건 할 일을 못한 거죠. 왜 안 했습니까? 그때 했더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소탐대실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요거는 설명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은 과학 쪽에 있고 한쪽은 방송 쪽에 있는데 방송 쪽에 소위원회 그 간은 박성중 의원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성중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열심히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박성중 의원이 의지가 없었고 도망 다녔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게 무슨 비겁한 변명? 뭔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아니, 나 너무 길게 말이 돼요? 들어줬다. 나는 또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민주당이 뭐 솔직하게 말할게요. 욕심을 낸 거예요. 자기들 정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뭐 좀 더 사실은 정권 가진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국이나 언론 가지고 싶잖아요. 공용이든 뭐든 그런 어떤 그런 의혹이 발현된 거라고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민주 잘못이죠. 예, 이거는. 절대로 반드시. 권력이 언론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라는 발상도 해서도 안 되고
언론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그렇죠. 겁니다. 그 어떤 권력도 참 답답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거 하나 참 얘기해야 돼.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코바코 사장 민영삼 씨 예. 얘기했었잖아. 그것도 고발 당하죠. 됐습니까? 아니 고발은 아니고 네. 지금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은 네. 이제 코바코 주주총회가 오는 31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이 임명이 되면은 바로 방통위에 산하기관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바코야. 그래서 이거는 방통위원장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거 임명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민영삼 씨가 이제 코바코 사장, 코바코 직원들은 좀 속된 말로 엄청 쪽팔려 한다라는 거예요. 창피하다. 자기네 기관의 격이 떨어졌다. 예. 전직 의원들도 오고 옛날에 이랬는데 도대체 같은 낙하산이라도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따따부따. 유튜버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진숙이 지난 2022년 11월 10일에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 전용기에 이제 MBC 태우지 않은 거 이제 그거 관련된 바이든 날리면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서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광고 불매 아니면 광고를 안 주는 건데 그런 방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그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KBS, MBC, EBS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이제 공익적인 종교 방송이나 뭐 이런 데들 이렇게 광고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민영삼이 가서 그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의구심 이상이죠. 거의 확실히 찬다 싶어요. 그러면 사실 광고로 말려주기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박정희 때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MBC 광고 막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신문은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방송이라서 광고 단가가 너무 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가 뭐가 이런 있냐면은, 방식으로 말려주기겠다고 나서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저께 그 노조가 양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 이제 이호찬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 여기한테 경영 상태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상반기에만 150억 원 흑자를 봤다. 경영 상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3노조가 이제 뭐 친정권 쪽이죠. 오정환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경영 상태가 뭐 나온 거는 맞지만은 그거는 드라마 제작을 그러니까 지출을 줄인 불황형 흑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진숙이 이 오정환의 말을 받아가지고 경영 사유는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흑자의 질? 흑자가 났어도 자르겠다라는 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은 광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아예 적자를 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야 사장 왜 광고가 이래 적잖아? 뭐 그리고 자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을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이번 거예요. 방통위원장은 뭐 지금 이번 정부에 뭐 이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MBC예요, MBC. 그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도 MBC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거고 출연자들도 MBC 전 사장 뭐 노조위원장 뭐 다 나왔더라고요. MBC 관계자들 다 나오셨어요. 의원들도 MBC 출신들이 뭐 정동영 의원도 있고 뭐 김장겸도 있고. 김장겸 의원은 이 얘기도 하더라고. 이호찬 씨, 제가 이호찬 씨입니까? 뭐 회사 다닐 때랑 똑같네. 사장님이야. 그래서 MBC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발로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무리수거든요. 근데 원포인트 일부 두는 거는 MBC 바꾸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고요. 민영삼도 무리수입니다. 민영삼도 제가 뭐 다는 못하지만 그냥 쉽게 임명되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는 유튜브를 떠나서 그런 상황인데 임명시키는 거는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광고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TBS 우리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TBS처럼 MBC도 그렇게 하겠다. 어차피 민영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진법을 바꿔야 돼서 그건 불가능하니까 광고 안 주고 뭐 보지 않는 거는 뭐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 광고 안 줘서 말려주기겠다 이런 건데 참 비열합니다. 그리고 전직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선배가 돼가지고
참 점점점입니다. 예. 자,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보가 아까 나왔는데요. 방통위 부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죠. 이 사람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굳이 또 반대 당론을 정했어요. 예, 한동훈 대표를 인식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한동훈의 의중이죠, 사실은. 한동훈을 뭐가 의식한 게 아니라 윤석열을 의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력을 상당히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용산 관계도 쉽지 않고 네. 내부 지금 권력 투쟁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짧게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네. 야당하고의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만찬했잖아요. 네, 근데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가 너무 웃겼어. 야, 술도 같이 먹어주고, 예? 상갓집도 가주고, 그래서 한동훈 많이 도와줘. 그랬는데, 외롭지 않게 해줘. 외롭지 않게 해줘. 그랬는데, 한동훈은 술을 안 먹는다고. 맥콜이던데 오늘 그 제목이 맥콜. 그러니까 네. 술을 안 먹는 사람한테 굳이 술을 먹이라고. 맥주와 콜라.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네. 이제 보수에서도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뭐 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맨날. 그리고 원희룡도 뭐 끝나자마자 지자마자 한 얘기가 네. 내가 탄핵과 특검을 막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진짜 궁금한데 탄핵 당할 짓을 하긴 한 거야. 어쨌든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네. 자기가 입으로 낸 거는 우리가 만든 특검 안에 대해서 내가 제3자가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그거를 만들겠다고 한 거지 민주당 거를 찬성하겠다고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선명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굳이 나는 이거 절대 반대라고 하고 당론까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 이거는 전 부결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말했는데. 예, 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윤석열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예, 윤석열 김건희 심판이었고 그러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 내용을 보여줘야 되고 정치력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와 어떤 전략과 이런 걸 동시에 보여줘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응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쩌면 키를 받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서구 보궐선거부터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해서 총선까지 일관됩니다. 네. 잠깐 뭐 영수회담 한다고 한 2주 정도 바뀌는 척 하락했는데 결국 똑같은 모습으로 변경됐고 네. 더 주목해야 될 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은 나름 변화를 선택했어요. 지지자들이 62.8%로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그렇죠. 밀어줬다는 거는 윤석열보다는 한동훈 좀 변화가 더 맞지 않나 아마 이런 판단을 8대2 당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났다는 그렇죠. 거는 윤석열의 원희룡 나경원 아니라고 봤던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키를 잡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협치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뭔가 주거나 밀당하거나 이런 마음은 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마음인데 네. 그렇다면 저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어떤 권한이나 어떤 법적 수단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저 오늘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이상인 부위원장 네. 예. 탄핵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둘이 자꾸 하면 다 없애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이 자꾸 하면 한 명만 놔두면 못하는 예, 거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해요.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냥 네. 뭐 국민들 그 눈 안 봐요. 네. 그럼 민주당도 저는 제가 평론하는 네. 입장에서 이런 네.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치하고 뭐 국민들하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우리가 시선을 이제 둘 수밖에 없는데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상 네. 이준석 저만큼 왔으면 네. 이준석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상인 저렇게 딴소리 하는 거 그냥 이상인 탄핵하면 돼요. 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어쩌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막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지금 상당히 지겨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인가 몰라도 제 아침에 방송도 그렇고 네. 여기 왔을 때 항상 10,000명이 넘었었는데 그렇습니다. 한 3,000명, 한 5,000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게 청문회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지겨운 겁니다. 계속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맞아요. 바뀌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지지자나 국민들이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샤우팅하고 집회하고 뭐 이렇게 동력을 모으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곤란하다. 예,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정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라는 끊임없는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잘하고 있고 싸움을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그런가? 그렇다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막 얘기했는데 뭐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메뉴를 직접 고르면서 상당히 만찬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근데 이건 저는 충격입니다. 대통령이 메뉴를 아니, 골랐다라는 전 게 살다 저는 살다 회사 회식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 삼겹살 먹는 걸 본 적 있나요? 왜 안 먹냐 하면 삼겹살이라는 거는 불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불 막 올라오고 더워 죽겠는데. 가스 터질 수도 있고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된 음식들을 갖고 오고 또 우리 예전에 봤지만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항상. 보쌈 이런 모든 쌈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고 뭐 탕평채를 갖고 오면 네. 탕평채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그냥 먹는 것도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들은 진짜 먹는 거예요. 정말 삼겹살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 느낌이 들어서는 아니야 아까운 거. 이거는 정확하게 하자.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의미 부여는 돼지갈비도 했어. 있었어. 의미 부여 설명해 또 네. 고발 아니 내가 먹고 나서 의미 부여한 거예요. 먹고 싶어서. 야, 이제 삼겹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정대, 삼겹. 당정대가 당정대. 하나가 되자. 이렇게 그리고 쌈 싸먹는 행위도 있으니까 이게 하나로 뭉치자. 말이 원칙, 돼요, 그게? 운명 공동체 이렇게 설명을 했다.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해 먹고 싶으면 날것으로 한번 먹어보자 이래 됩니까? 아니 말이 돼요 이게? 돼지갈비도 얘기해줘. 돼지갈비. 뭐 이거 다 설명해줘. 그러니까 뭐 네.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부여했으나 삼겹살 먹고 싶었구나. 저도 그 생각. 아니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제껏 제가 먹는 거 이런 거 종편이나 이런 거 방송에 가면 네. 평가해 주잖아요. 뭘 네, 먹든지 간에 네. 뭐 어떤 잡채는 뭘 의미하고 뭘 의미하고 이래 건데 삼겹살 구워 먹다는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이게 왜 이리저리 불편한 일이고 네. 놀림 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먹고 싶으면 이걸 먹고 거기 해서 부여한 것 같거든요. 회식입니까 이게? 직장 회식입니까? 야유회 간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대통령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깨투구를 한 번씩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냥 노루각 쓰던데. 근데 이제 뭐 당부는 상당히 세게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표정은 숨기지 못한다. 솔직히 심기가 불편하게 반응을 그거 악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박준표로도 맞아요. 잘하는 건데 이거 있잖아. 이거 눈 치켰다는 거 이거. 이거. 싫은 거야. 와, 그러니까 진짜. 불편함을 감추지 감기 못하더라고. 못해. 솔직히. 그리고 원래 이게 만찬이라는 게 새 지도부가 뽑히면은 네. 새 지도부만 불러야죠. 그러니까 낙선자 그러니까 김기현 때도 5일 뒤에 네. 김기현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기현 지도부만. 네. 그리고 따로 그때 독대를 했나? 그러니까 뭐 얘기를 했나?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시로 이제 앞으로 정례화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거든. 네. 떨어진 사람 다 부르고 뭐 몇 명? 26명? 그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폭탄주 한 잔 돌리려고 해도 한 세월이야. 26명은.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화합, 뭐 창평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가스통 이거 좀 폭발할 여지가 있는 그런 그게 불안한 행동이 거고 아니었냐. 좀 전에 말했던 것 좀 첨언을 하면 네. 낙선자를 부르는 경우는 없지요. 바로 또 만찬을 하기보다는 지도부가 꾸려지면 네. 예컨대 뭐 정책위장이라든지 예. 대변인이라든지 예. 그런 사람들 같이 불러서 해야 되는데 네. 예전 지도부 또 플러스 지금 낙선했던 사람 그 사람들 불렀다는 거는
내가 최고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이제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부연 설명 짧게 드리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을 하자고 1대1로 만나자라고 맞아. 하고 네. 대통령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은 그냥 여야 당 대표들 다 만나자. 이게 왜냐면 1대1은 이 사람이 나하고 적수다 맞수다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거의 인정해 주는 거고 1대 다면은 대통령이 당연히 우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희룡 다 부른 게 나경원 부른 게 너 원오브 댐이야. 내 쫄개야. 이거예요, 예. 사실은. 아, 원오브댐이야. 똘개야.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동훈하고 둘이 이렇게 예. 하진 하면은 야 한동훈이 거의 컸네 많이 컸네 뭐 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 정말 속 좁다. 한동훈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당 대표가 서천에서 이렇게 네. 인사했는데 안 했더라고. 그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예, 자기가 예. 될 것 같으니까 예. 약간 이렇게 예, 약간 예, 예. 약간 웅내 하더라고, 웅내. 예, 예.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허리 안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인사.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관찰력 저는 뛰어나다. 사실은 예. 남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 예, 예.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게 힘의 강약은 인사거든요. 가불이 바뀌었어. 예, 저도 사실 똑같아요. 예. 좀 강한 약한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준일이 형 보면 이렇게 아이고 형님. 장윤선 기자님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농담이고요. 예. 이걸 봤을 때 한동훈의 다음 기치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가진 않겠다.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만 난 예. 내 길을 갈 거고 얼마간 불안한 허니문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네. 어느 정도 가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어떤 쟁점에서 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제 그때가 네. 아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 김순덕 칼럼 정말 재밌게 네. 읽었는데 그가 왜 한동훈을 선택했냐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한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보수 유권자들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야 해서 문자도 싫은데 정답이다. 1심 때문에 62.8% 나온 그렇죠. 거예요. 익시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결선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나라가 온통 김건희의 나라로 도배질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로 김건희 여사가 보이지 않는 선수로 딱 등장을 해가지고 더운 여름날 7월 20일 날 이 그 조사를 딱 받은 것은 그 21일에서 22일 사이에 그 여론조사 투표가 있는데 딱 그 전날 잡은 것은 그 개사과 있었잖아요. 예. 후보 시절에 맞아요. 윤석열 후보 개사과가 똑같은 그런 거를 연상케 하는 정무 감각이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되게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순덕 결국 칼럼에 파랄이 예. 한동훈 압승의 파랄은 김건희다. 김순덕 네. 칼럼의 지난번 칼럼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김여사의 귀신 같은 정부 감각. 그게 사실 엄청 비꼬아서 깐 거거든. 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한 진짜 거예요. 잘 썼어요. 그 조금 더 네. 저는 여기 요거 보면서 느낀 게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당대 룰은 8대입니다. 역시 당원팔 민심입니다. 네. 요 62.8이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면 60% 정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당심하고 민심이 거의 일치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정당이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김기현보면 알잖아요. 네. 당심하고 민심하고 달리 가고 결국은 당심대로 가버렸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의 당원들 역시 지지자들 역시 그렇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건희라는 거예요. 아니 원희룡 후보가 18.85 받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도 저기 누구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18.8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지를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그게 당원들, 민심은 심지어 14 나왔어요. 여론조사는 야. 원희룡이. 그러니까 더 낮아요. 나경원이 더 나왔어요. 예. 오늘 제가 주요 칼럼들 제가 조중동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제목이 뭐냐면은 한동훈 때문에 총선 졌다는 변명이 심판받았다. 그렇죠. 뭐 요거고요. 네. 동아일보 방금 김순덕 칼럼은 네. 한동훈 압승 윤 대통령이 받은 세 번째 경고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어제자 나온 건데 73년생 한동훈에 당황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럴 건데 네,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을 옹호 아니면 한동훈 빨기가 시작됐다. 그렇죠. 지금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사실상 보수 언론으로부터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중동이 보기에 조중동은 그래도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네. 달라. 얘들은 변화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로는 이거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이제 그러니까 조기 등판 시켜가지고 조기 등판 쳐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지. 예, 밧줄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제 네. 자기 독자적인 안을 냈을 때 네. 그때 이제 김재원 어제 다 반대했잖아요. 반대. 그거 추경호 김민전. 권한이야. 김민전도 반대하고 네. 했잖아요. 뭔 소리야 당대표가 왜 껴? 조중동이 누구 편에 들지를 보면 돼요. 야, 그래도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편에 들지 네. 아니면은 그거 만드는 거 무리수야라고 할지 네. 그러면은 이게 레임덕인지 아닌지 확실한 가늠자다. 제가 보기엔 시간 며칠 안 남았죠. 조금만 첨언하면 아. 동아일보는 너무 바뀐 것 같고요. 동아일보는 한동훈 쪽 같고 네. 제 느낌에 조선은 아직까지 네. 대통령 쪽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래요. 네. 근데 조선이 이제 움직이면 네. 우리가 지금 뭐 동아일보까지 볼 건 없을까? 동아일보는 거의 노선 네. 정한 네. 것 같고 네. 조선일보를 보면 TV조선 조선일보가 아마 이제 그것만 보면 된다. 아니 나는 중앙일보가 네. 너무 웃긴 게 계속 대통령 엄호하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딱 되니까 그날부터 논조가 바뀌어. 중앙은 조금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기민해. 그 네. 칼럼 제목이 네. 73년생 한동훈에 당황하셨어요? 예, 이거잖아. 예. 지들이 당황. 제일 당황했어. 제일 당황했어. 그래서 아니, 조선만 보면 돼요. 제가 남은 거는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네. 조중동을 보자 했는데 중동은 끝날 것 같고요. 네, 네. 조선이 만약에 한동훈 쪽으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 한동훈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수정안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민주당이 저는 받자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박균택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본인 생각임을 전제로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그 논의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이럴 때 진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한동훈 캠프에 있었던 17명 중에 8표만 움직이면 통과가 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당대표로서 초반에 리더십에 상당한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판이 흔들리는 맞아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거죠. 한동훈 정치 초짜입니다. 네. 초보예요. 근데 네. 7개월 했나요? 몇 개월 했나요? 뭐 토탈 해봤자 과연 이게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둘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두면 쟤들 저렇게 두겠지. 그럼 이렇게 두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말했다시피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권 이걸 얘기했을 때 당론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덮쭉 받아버리면 아마 멘붕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정치력. 예. 속보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에 박정하 전 의원이 이제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 박정하 의원 떨어졌군요. 원주에 가다 떨어졌거든요. 예. 박정호 의원 떨어져서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지난 그 김기현 지도부 때 최상병 특검법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친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저는 배현진 시킬까 했는데 아니고 배현진 시키기가 너무 눈에 띄니까. 배현진은 박정하 그러니까 시킨 정치력이나 네. 그런 거에 좀 비토도 당내에서 좀 너무 심하고. 강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하 의원 무난하지 정도는 뭐 않아요? 무난할 것 무난하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여러 당직이 많잖아요. 뭐 네. 지명직 최고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사실은 원래 정책위장도 추인을 받아야 되지만 하는데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게 네.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그리고 당의 모든 살림과 이거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박정하 딱 같아요. 좋고. 전- 죄송합니다. 박정하 의원이 지명- 원주갑 재선 지금 현역 국회의원 현역이구나. 내가 그랬다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 원주에서 안 돼. 떨어졌나? 네,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떨어질 리가 없는데 네, 네. 제가 싶어서. 당선되셨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떨어져서 시키기 네. 좀 뭐하죠. 그러네. 네. 예. 허영하고 박정하였나? 아니요. 허영은 저기 허영 춘천이고. 그러니까 춘천이구나. 예. 막 헷갈려. 원주에서는 원주에 저기였어요. 저기 한명 돼요. 오랫동안 원. 저 국회 보좌관하고 했던 여사 있어요.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그래서 나는데. 두 사람 강원도에 맞아. 민주당은 춘천에 한 명, 원주에 한 명. 예, 예. 나머지는 다 국민이.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박정하는 다른 원주 네, 쪽에 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 왜 갑자기 이름이 뭐 생각이 중요하진 않아. 너무 그래서 나이가 사무총장을 뭐 박정환 원회를 사실 그리고 놓고 중요한 하니까. 포인트 중에 하나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정점식 의원을 계속할지 아니면 바꿀지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5명에다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죠? 예. 4명인데 한 명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원내대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금 4대 4예요. 네. 이게 지금 원내대표 쪽이 누구냐면 추경호, 김재원, 김민전 그리고 저기 인요한. 세 명 다 어디로 튈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4명이 있고 네. 이쪽에 4명은 됐지요. 네. 어떻게 원내대표 정책위장을 누구를 뽑냐에 따라서 그렇죠. 9명 중에 다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바꾼다. 네. 정점식은 대통령 네. 쪽에 가까우니까.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오보를 또 양산하고 오보예요? 있네요. 죄송합니다. 비서실장, 비서실장. 대표 비서실장의 재선에 박정하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이고, 그럼 왜 이랬냐? 쿠키뉴스에서 처음에 잘못 내보내가지고 또 저희가 비서실장? 오보 따라 쓰다가 같이 징계받는 경우가 출입처에서 그러니까. 왕왕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 아니, 그런 받았었다고 지금 법정 제재 받고 이런 데 조심해야 돼 지금. 조심해야 돼. 요거는 좀 죄송합니다. 설명 필요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의결기구가 9명인데 네. 여기에서 한동훈 그리고 최고위원 5명 그리고 지명직 최고 하나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친한은 한동훈을 빼고 장동혁 그리고 진종호 그리고 저기 한 명 누구야? 친한은 지금 장동혁, 저기 진종호 한 명 그리고 됐잖아. 예. 그 지도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도부를- 지명직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 안 됐잖아요. 안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친한이라고 보고 예. 친윤은 지금 이를테면 추경호도 친윤 그리고 정정식도 친윤 그리고 네. 김재원, 김민전, 네. 인요한 이렇게 5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 대표는 의결에는 최종적으로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빠지면은 지금 3대 5 구도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걸 한 명을 교체를 해야 돼요. 네, 네. 문제는 정점식을 교체를 할 경우에는 용산에서 네. 와서 이거 전쟁하자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대요. 예. 아. 지금- 이게 왜냐면 임명한데 2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렇죠. 친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사무총장에는 송석준, 이양수 두 사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고 정책위원장 정점식 바꿀지 안 바꿀지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뭐 대체로 친한계로 알려진 의원들은 지명직 최고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최고 할지. 누구 시킬지 만약에 싸우자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률? 김경률이나 뭐 등등 우리가 아는 저기 누구죠? 아, 함원경 같은 사람. 마리 안토아네트 나오면 진짜 이거는 함원경은 그렇게 가깝지 않고 네. 만약에 시키면은 김경률 시킬 와, 와, 그러면 있어요. 싸움 전쟁 선언 안 그러면은 전쟁 선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루이 16세 얘기하면 네. 마리 앙투아네트 때문에 이게 뚜껑이 열리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받은 거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그 김순덕 칼럼에서도 굉장히 문제로 보는 게 뭐냐면 여사 정치예요. 예, 여사 정치고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온 동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그 전당대회를 보면 완벽하게 패배했다 대통령 부분은 이런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 저는 제일 재밌게 봤던 포인트가 한동훈 후보 시절에 저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과 저 당무에 대해서는 절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당무에 대해서 많은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한 거죠.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 여사 자, 여기서 여사 정치 멈출까요? 저는 요 다른 거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네. 다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 네. 게 이게 채널A 단독이었죠. 보도된 부분이 좀 눈에 띄거든요. 홍상납. 일단은 폰 바치고 주민등록증 바치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보도하면 나 조사 안 받겠다. 그러니까. 라는 게 이게 사실은 김건희 측에서 여사 측에서 보도 자료를 내진 않았을 겁니다. 검찰에서도 사실은 이게 누수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조사받는 것다 특혜에다가 아주 문제인데 채널A 단독 보도가 전 더 문제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됐던 게 검찰 안에서도 이게 뭐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중앙지검의 어떤 검사든 아니면 어떤 다른 쪽이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다, 심하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내부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가 채널A 단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누수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한동훈을 통해서 딱 보여줬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다음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오늘 저녁 박성재랑 이거 그렇죠. 이것도 보도된 JTBC 거잖아요. 보도 이것도 되게 심각한 건데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권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 이거 심각한 그러면 대통령실 수사에 개입한다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자인한 거예요. 거거든요. 예. 이게 이 보도 근데 이 보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예. JTBC에서 그냥 지어내서 지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정도면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원석 총장 쪽에서 흘렸을 수 있을 거라고. 아, 이원석이든 어쨌든 이원석 간에. 쪽이고요. 무조건 네. 이원석 쪽이고 네. 그 폰 상납한 거 네. 그것도 저는 대검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중앙지검에서는 나오지 그렇죠. 않았겠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검이 이제 받아보고 검찰총장 쪽에서 받아보고 야 이거는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지 않은 이 정권에 그런 일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이제 일어났다. 네. 진짜가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나 고발하면은 나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 거야. 그리고 폰 압수할 거야. 조사관한테 네. 폰 압수하고. 폰 압수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바로 구속되겠지만. 그렇죠. 김건희 여사니까 가능한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문제인 변호사로서 거예요. 예. 요거만 가능하다면 네.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조사받을 수 있어요. 네. 피해자가 돼서 상관없이 스타벅스에서 편안하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네. 변호사라면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끌어올 수 예,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법 위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허물어지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공화국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검찰총장을 향해서 하극상 항명을 이창수 지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사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해? 그럼 나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또 달래. 사표 내지 말고 사표 내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다음에 뒤로는 대검이 또 이런 정보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검찰. 정치하느라 바빠요.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렇게 검사들끼리 내전하면서 자기 정보 스스로 흘리면서 망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를 보면서 검찰은 끝이 났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검찰 내에 이제 이프로스라고 내부 게시판이 있는데 네.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지들이 깡게된 거는 그 난리를 치다가도 이런 게 중요한 어떤 헌법상 법률상 누가 봐도 헌법 위배 아닙니까? 평등 원칙 위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정의를 얘기하며 평등 공평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단독 지금 서울신문이 냈는데 김 여사 명품백 결론도 늦춰진다. 검찰 측에서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다, 볼 게 네, 있다고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엉망진창이 돼가고 맞아요. 있다 지금. 예,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또 이렇게 딱 그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고 사과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재임 중인 9월 15일 이전에는 결론 못 낸다는 결론 거예요. 못 낸다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끝나 16일 날 할래나 9월? 아 근데 도이치모터스 2심이 9월 12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피 비슷하지만 사흘 뒤에 이제 이원석의 임기가 끝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왕 하여간 이렇게 된 거 이원석 총장 버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겠어. 이러다 버텨야 차라리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버티면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을 좀 지키고 떠나는 검찰총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끝으로 여사 정치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우선 멈춤할까요? 한동훈 시대 여기서 멈출까요? 계속될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다. 또 이쪽으로 어떻게 튈 줄 알 수. 이거 사실 조사 이것도 좀 놀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받으며 탄핵이나 특검의 어떤 그거를 더 올리는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간 거기 때문에 네. 한동훈하고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충돌은 예정돼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사 정치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예, 그 김건희 여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본인이 사실상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고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정치를 하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 가야죠. 지금 제가 보기엔 최상병 특검에 후순위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모든 특검이 다 결국은 만나요. 만나고 한 군데로 있어요. 한 군데로 네, 만나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빨리 추진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할 수 균열이 나더라도 저는 거기에서 더 크게 날 수가 있겠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왜냐하면은 한동훈도 자기가 한 얘기가 있잖아. 네. 정무적인 거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자예요. 네. 24살에 자기가 사시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장원급제 했잖아요. 네. 소년급제. 소년급제. 1등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직장 상사 부인이니까 존중해 준 거지. 지가 뭔데? 약간 마음속으로 이럴 거예요. 그런 것도 추정인데 있겠다.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문자도 익십한 네. 거야. 아, 네가 뭔데 나한테 나한테 지금 이래.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오히려 저는 균열이 빨리 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요. 네. 이 당장 그 대통령실의 특별 감찰관 임명, 그 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 이것도 한동훈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할지, 그리고 제2부속실을 김건희 여사 절대 안 받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비서진 전체에 본인이 다 관여가 돼 있는데 무슨 제2부속실이야, 뭐 이런 태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 신임 대표가 어떤 입장과 판단을 가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까 어떤 분이 저는 목요일만 기다린다. 김준일, 박지훈 조합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요. 네, 빠지지 말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걸 안 받으니까 내가 받은 거 아니야 지난주에. 아니,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